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삼성그룹이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임원들이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례적인 건데요. 삼성이 노사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은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걸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사회에 일어났었던 비상식적인 일들, 말들이 떠오릅니다. 매년 기대하고 또 실망하지만요. 그래도 상식과 이치에 맞는 2020년 대한민국을 기대해봅니다. 노사가 상생하는 삼성도 기대해보고요. 2019년 12월 1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픈뱅킹이 하루 종일 검색어였습니다. 열린 은행 업무라는 뜻인데 결국 오픈뱅킹이 그런 뜻이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어떤 말인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그래서 뭐가 좋은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픈뱅킹이 뭔지 청취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념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오픈뱅킹 서비스 자체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결국 소비자가 가진 하나의 은행 앱을 가지고 다른 금융사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 앱이 있으시다면 하나은행에 대한 업무 처리라든지 혹은 뭐 기업은행에 대한 업무 처리라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서비스 자체는 10월 말에 올해 10월 말부터 한 신용은행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47개 기관이라고 하죠. 16개 은행이랑 핀테크 기업들, 31개 핀테크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오픈뱅킹인데 왜 핀테크 기업이 들어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뭐 사실 이게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원래 이제 오픈뱅킹 자체는 서비스 차원에서는 하나의 은행 앱을 가지고 다른 은행 걸 쓴다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네. 이제 기술적인 차원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흔히 말해서 은행이 가진 정보를 표준화해서 다른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은행에 가진 이체 정보라든지 뭐 여기서 6개라고 얘기하는데 잔액 조회, 거래 내역 조회, 계좌 실명 조회, 뭐 성금 인정 정보, 뭐 입금 이체, 출금 이체 이런 정보들을 다른 기업, 뭐 협약을 맺은 다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네. 굉장히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비스하는 그러니까 흔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하나의 앱만 가지고 각종 은행을 처리할 수 있다.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실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자면 정보가 공유되어진다. 정보가 공유되어져서 협약된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 안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오픈뱅킹은 은행의 송금과 결제망을 개방해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래은행 앱 하나만 깔면 바로 오픈뱅킹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오픈뱅킹이라는 앱이 있습니까? 일단 주거래은행 앱을 까시면 오픈뱅킹 서비스를 하는 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픈뱅킹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스텝은 결국은 다른 은행 계좌, 본인이 가진 다른 은행 계좌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등록을 여러 가지 앱마다 다를 거지만 일단은 내가 신한은행 앱을 쓰지만 하나은행이라든지 농협은행에 가진 내 계좌를
등록해서 신한은행 계좌 안에서 예를 들자면 신한은행 계좌 안에서 활용하겠다라는 그러한 그러한 것을 먼저 그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등록이 되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보를 공유하는 거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자면 정보를 공유한 거기 때문에 각 은행 앱마다 어떻게 보자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출금도 가능하고 이체 혹은 뭐 바로 이체 여러 가지들이 가능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사용하는 앱의 은행이 주체가 되느냐 아니면 그 다른 은행이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체 기능도 조금 다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계좌 정보를 뭐 받다 안 받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거래 은행의 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디테일한 서비스는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계좌 조회, 결제, 송금이 다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응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비스는 있지만 계좌 조회도 하고 계좌 실시간 계좌 거래까지는 분명히 가능한데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더 이득을 보게 하느냐, 그거는 각 은행의 플랫폼, 흔히 말하는 앱의 플랫폼마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은행마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오픈뱅킹 관련한 상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금리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렇죠. 결국 이런 것이, 그러니까 많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결국 흔히 말해서 가장 강한, 가장 많이 쓰는 앱들이 나중에도 가장 많이 쓰일 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말은 어떤 것이냐면 이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 상품들을 많이 낸다. 결국은 어떻게 보자면 요새 최근에 많이 하는 것은 오픈뱅킹을 다른 은행 계좌에 등록하거나 다른 은행 계좌에서 본인이 쓰는 은행 계좌로 여러 번 입금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고금리를 제시한다든지 혹은 적금맨 차원에서도 뭐 연 4%에서 뭐 3, 4%까지 고금리를 제시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다. 예금 금리도 높일 수 있고 적금 금리도 높일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 물론 그 기준은 얼마나 이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 중요시하냐에 따라서 각 은행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 경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좀 학자로서 한 얘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보자면 이제 오픈뱅킹 타행 은행을 등록하면은 플랫폼 확보 차원에서 경품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중요합니다, 교수님. 학자한테 이거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네. 예, 그 경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수료 면제. 최근 거의 다 수수료 면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최근 사실 뭔가 좀 이슈가 됐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제 그러니까 본인 은행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내고 타행은행, 오픈뱅킹 쓰면 타행은행에 대해서 서비스를 안 낸다. 시범 운영할 때 그런 이슈들이 나와서요. 그런 것까지 결국은 흔히 말해서 이체 시 들어간 수수료 같은 문제들 해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취자분들 그 오픈뱅킹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어려운데요. 저도 깔았습니다. 제가 깔아서 이용할 정도면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지금 교수님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그 서비스 이용 시작하면 경품도 주고요. 또 지금 인터넷에 오픈뱅킹 치시면 은행별 상품 금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고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지금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전화가 좀 끊어졌네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이 오픈뱅킹이 좀 시범으로 사용이 됐었고요. 지금 이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곳이 포함되어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뜨거운 화제가 돼서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이 얘기 갑자기 끊겨가지고 전화로 받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자, 인터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굉장히 들어보니까 편리하고 좋은데 그럼 왜 이걸 이제서야 한 겁니까? 어디에서 좀 걸림돌이 있었습니까? 몇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개인들이 가진 은행 계좌 정보가 통합이 안 된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고
다 내가 농협이 얼마가 있고, 신한은행이 얼마가 있고, 기업은행 얼마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계좌 정보가 전체가 공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공유가 안 된 상황이었고요. 이것을 사실 한 달 전, 한두 달 전쯤에 이제 금융당국이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라는 걸 해서 결국 금융계좌를 다 조회할 수 있게 했는데, 그것을 은행에 통해서 연결시킴으로써 사실 해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은행들이 하려 그러면 다른 은행에 어떤 계좌가 있는지, 다른 은행의 그렇죠. 본인들의 계좌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게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문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은행끼리 차원에 있어서도 이제 흔히 말하는 표준화가 안 돼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기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이체를 한다든지, 혹은 자기네 예금을 뺀다든지, 여러 가지 실시간 거래에 대해서 정보를 기입하는 방법이 다르고, 정보를 네. 기입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켜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오픈뱅킹에 흔히 말하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런 정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이슈가 있는데, 은행하고 핀테크 사업자들. 핀테크 사업자들은 은행보다 보통 덩치가 작고요. 네. 예금을 받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은행하고 어떤 계좌 거래를 한다든지 은행의 계좌 거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흔히 말하는 준비금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왜냐하면 그런 핀테크 기업에서 하는 거래들이 은행에서 하는 거래들과 달리 핀테크 은행 자체는 계좌에 대한 어떤 예금 같은 게 본인이 예금이 없으니까 이거를 담보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그런 거 역시 이제 핀테크 사업자들과 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네. 흔히 말 보증수단을 좀 낮췄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거래의 어떤 신뢰성을 핀테크 기업조차도 이제 어떻게 보자면 거래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쉬운 일이 아니겠죠. 16개 은행이 함께 지금 하나의 앱으로 계좌를 서로 조회하고 출금 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계좌를 공유하는 문제, 표준화하는 문제, 또 은행과 핀테크 사업자가 협력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에서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0928님도 보안에 취약점이 없을지 걱정되네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교수님? 이게 사실 정보를 나누는 기본인데요. 정보가 한 곳에 모인다고 정보가 표준화돼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각각 은행별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암호화하는 기법도 달라서 네. 어떤 한 은행이 정보가 노출됐다고 할지라도 다른 은행에 대해서 그 정보를 바로 적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풀리니까 모든 게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한 군데 정보만 뚫리면 모든 계좌 정보가 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다음 크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아까 핀테크 기업들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은행들은 역사도 오래되고 그다음에 자기들만 규모도 크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핀테크 기업들은 규모가 기본적으로 작고요. 그다음에 이런 역사도 짧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정보, 특히 중소 핀테크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이런 보안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정부도 알고 있어서 중소 핀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픈뱅킹에 참여했을 때 여러 가지 안전 정보, 점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서비스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그런 점검에 대한 비용들을 75% 이상 지원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정보가 모이는 게 하나가 문제가 되고, 표준화돼서 모이는 게 하나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핀테크 기업 같은 작은 기업들이 이러한 전체 금융 거래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결국은 계속적인 시험, 점검 이런 것들이 보안 점검들이 중요할 거고, 이런 점검 비용들은 결국은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네.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고에 대비한 보안성 강화, 그리고 소비자 보호 방안에 힘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금융사고 시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은행 통합 일간 출금 이체 한도를 일단 1,000만 원으로 정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교수님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가 지원도 해주고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어렵게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을 했으니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많아질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 오픈 뱅킹이란 게 서비스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자면 한 은행 앱을 써서 아까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이제 다른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라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정보가 다 공유된다. 이런 6가지 카테고리 예금이나 계좌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 수가 있어서 계좌 상황 혹은 이 계좌 거래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흔히 말해서 커스터마이즈 한다 그러죠. 개별 소비자에 맞게 네.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오픈 뱅킹 서비스의 기초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은행만 보면은 이 소비자의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은행의 거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면 이 소비자가 결국 특히 핀테크 기업 관점에서 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 혹은 네. 이 소비자가 필요한 금융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이러한 정보를 생산해내고 이런 것을 빅데이터 등을 축적을 통해서 적절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거나 금융 서비스 앱을 개발해서 흔히 말하는 보다 선진화된 금융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서비스 자체보다는 데이터 공유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음으로써 핀테크 혹은 이제 지금 사실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자면 수수료 인하가 가장 큰 이슈이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 정보와 이 정보 쌓여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게 돼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앱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생생경제에 또 출연해서 직접 포부를 밝히셨었어요. 그러니까 금융 자체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분야지만 그래도 신기술과의 결합이라든지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환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에요. 토스가 예비인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토스가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일단은 이 자금력 부분도 카카오뱅크나 K뱅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예비인가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죠. 예. 사실 예비인가를 받고 이제 본인가를 받아야 실제 토스가 은행으로서 업무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토스 인터넷 은행은 예비인가에 한 차례 떨어졌습니다. 그 이슈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본 조달에 대한 우려가 된다. 결국 네. 은행이란 것은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하는 그렇죠. 거죠. 예금을 가지고 사업하고 예금 특히 대출에 여러 가지 투자 상품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출을 통해서 그런 어떤 예금과 대출 예대 마진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이 자본금이 없다면 갑자기 누가 돈을 그 소비자들이 이제 인출해야 돼야 될 때 이제 흔히 말하는 은행에 돈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자금 차원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 그래서 토스가 이제 1차 예비심사에서 떨어지고 두 번째 이제 재수라고 하는데 두 번째 네. 예비심사에서 된 거는 여러 가지 시중은행, KB 하나은행이라든지 이랜드 같은 대기업 이런들에 대해서 투자를 받겠다라고 공언을 해서 투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굉장히 안전하게 확보하겠다, 자본금 규모를 키우겠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예비인가부터 본인가까지 그 과정에서 이런 자본을 적절하게 수여받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토스은행이 예비인가를 받았고요. 이제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금융 소외계층에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목표를 밝혔는데 또 이 목표를 얼마나 실현해 나갈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할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인터뷰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였습니다.